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오갔을까 많이들 궁금하시죠? 미국 쪽, 중국 쪽 얘기들 중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을 굳이 정리해드리자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안보와 경제 문제겠죠. 일단은 4월 15일경 환율 조작국 문제는 그냥 조용히 넘어갈 확률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보 혹은 군사 문제는 조금 다를 듯합니다. 북한이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닌 단거리 미사일을 쏘았죠. 이것은 미국식 사드 문제 해법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미국을 지지해주는 쪽의 행위였습니다. 이 중국의 난처한 입장을 정리해준 셈이죠. 북한도 이 사이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아울러 사드에 이어서 전술핵 배치까지도 중국으로 손용인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까지 나옵니다. 이런 다양한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이들 틈바구니에서 우리 국가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후보가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 월요일 곽수영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들으시면서 많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또 의견 내실 분 있으면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보내주시면 제가 질문도 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층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수혁 전 육자회담 수석대표와 함께 방금 말씀드렸던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서 진단해 보겠습니다. 3부와 4부에서는 대선 후보 검증하겠습니다. 팩트 정면 승부 추르맨 시간이죠. 오늘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편으로 유승민 캠프 총괄하는 저번에 인터뷰도 해주셨습니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 고재열 기자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이제 29일 정도 남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확정된 후보는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또 이미 확정된 후보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성과 또 공격에 대한 문제인지 공수의 문제인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즘 바쁘시죠? 네, 바빠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TV에서 자주 뵙는 것 같은데. 네. 요즘 오늘 언론 방송에서 인용된 여론조사를 한번 참고해 보면 제가 좀 길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과 MBC 공동으로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7일에서 8일 이틀간 실시한 이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이미 걸기 RDD라고 하죠. 랜덤 디짓 다이얼링 방식으로 이동전화 86%와 유선전화 14%를 이용해서 1:1 설문을 하셨는데 응답률은 17.4%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동전화 20.8%, 유선전화 8.6%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로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자, 이거를 근거로 해서 오늘 우리 배종찬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판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조사 개요를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주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네, 이 뚜렷한 양강 구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조사 결과, 이 오자 대결 구도의 결과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35.2%, 안철수 후보 34.5%로 이 두 후보 간의 격차가 표본 오차 범위 내의 뚜렷한 양강 구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7.4%, 심상정 후보 3.2%, 유승민 후보 2.8%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들어보니까 안희정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 경선 당시에 많은 지지자들이 결국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던데요. 네, 돌고 돌았던 보수 표심이 이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게 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반문재인 정서. 이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볼 때 이 호감 지수도 중요하지만 비호감 지수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보수 유권자층으로부터 높은 비호감 지수를 보여주고 있는 이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반문재인 정서에 의한 이 보수 표심이 안 후보 쪽으로 옮겨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그럼 다른 보수 후보가 있는데 왜 그 후보들을 지지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면 이 보수 유권자들은 또
지금이 탄핵 국면에서 이어지고 있는 대선이기 때문에 네. 이 당선 가능성을 따져봅니다. 네. 그만큼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유권자들은 생각하거든요. 예. 각 박사님 아시다시피 사실 그렇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 직접적으로 예. 유권자들은 이 직접 투표를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 반문재인 정수 플러스 예. 당선 가능성이 이 보수 표심이 예. 안 후보 쪽으로 옮겨간 이유로 분석됩니다. 예. 이 지금 결국은 이제 보수들이 지금 잡을 수 있는 뭐라 그럴까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제대로 된 사람을 내놓으면 뭐 보수 표심이 또 그쪽으로 설릴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시간이 없고 사람이 없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뭐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만큼 예. 찍을 만한 후보가 없다라는 것이고 예. 이 홍준표 후보도 비호감 지수가 매우 높거든요. 그 비호감 지수에는 1위더라고요. 보수층들도 호감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예. 그래서 이 반기문 전 총장, 황교안 권한대행 예. 또 홍준표 후보라고 생각했다가 예. 그 비호감 높은 이유 때문에 이 안철수 후보로 좀 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이 본인의 지금 그런 낮은 지지율에 대해서 상당히 볼멘 예. 그런 감정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의 관계 예. 때문에 예. 이 보수의 본산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아직까지의 지지율 정체가 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거는 소위 말해서 트렌드, 추세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단기간에 뭐 몇 % 이겼냐가 아니라 추세적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 추세적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안 후보의 급상승. 예. 그래서 여론조사를 읽을 때는 예. 대세가 아니라 추세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가 이렇게 급상승한 배경은 안희정 지사 또 이재명 시장까지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참여했던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예. 이 안 후보 쪽으로 보수 표심이 옮겨와 있는데 네. 그만큼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안 후보 쪽으로서는 고무적인 그런 추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상황인데도 예. 그만큼 가변성은 커 보입니다. 반기문 전 총장, 예. 안희정 지사, 예. 황교안 권한대행 쪽으로 돌고 돌았던 보수 표심인 것만큼 예. 지금 정당의 지지율보다도 더 높은 지지를 안 후보가 받고 있거든요. 예. 그만큼 그것은 가변성이 크다라는 이유 때문에 앞으로 이 추세가 계속 가느냐 예. 아니면은 후보 등록을 하는 이번 주 후반에 조정기를 거치느냐 예. 이것이 우리의 주요 이 관전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방금 말씀하신 가변성 그런 의미를 영어로 전문 용어로 해서 스윙 보터라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스윙 보터라고 하실 때 특징이 뭡니까? 그분들의 또 역대 투표 형태는 어땠습니까? 이 스윙버터의 특징은 어느 한 후보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이거든요. 예.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가는 것이 스윙버터 마치 우리가 스윙 댄스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신뢰는 하되 검증을 하겠다라는 것이 유명한 러시아 속담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더 지켜본다라는 것이고 예. 이들은 상황에 따라서 지지를 바꿀 수도 있다라는 것이 스윙버터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부동층들이 원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느냐. 예. 대체로 이들은 누구냐 하면은 지지할 정당이 없다라고 하는 무당층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후보가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 예. TV 토론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예. 하는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막판까지도 표심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2012년 안풍이 불 때도 그렇고요. 지금 뭐 이게 안풍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안풍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뭐 수준이 낮은 그런 수준의 바람인 것 같은데 문제는 공통점은 문제가 아니라 공통점은 2012년이나 지금이나 자기 자신이 일으켰던 어떤 바람이 아니고 소위 말해서 반사이익에 의해서 일어나는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변성이 크기 때문에 정작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 자신의 그렇죠. 정책, 그렇죠. 자신의 경쟁력을 내놓아야 되거든요. 예. 2012년엔 기존 정치권에 혐오해서 네. 그리고 2017년은 문재인 후보가 싫어서 네. 라고 하는 다른 이유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가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동안 얼마만큼 문단속을 할 수 있느냐 여부는 네. 자신의 무엇인가를 내놓는 다음을 외치지 않는 네. 확고한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만 지금 부동층이라고 말씀드렸던 네. 무당층 그리고 40대 심지어는 지금 현재 표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이 20대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격전장이 되고 있는 호남입니다. 호남의 민심을 네. 붙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거를 좀 찾아야 되는데 뭐 이게 그래서 저 다른 상대 진영에서의 공격 포인트로 삼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때는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문의 표절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오늘도 보니까는 3년 임기제로 하겠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사드까지 원래는 반대했다가 지금 찬성으로 돌아서고요.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안 후보가 지금 이 가변성에 맞춰서 자기 자신도 지금 중심을 못 잡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하고 있다, 이런 표정으로 추세로 해석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좀 곤란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은 상황에 따라서 지지를 바꿀 수 있는 네. 보수 표심은 원래 안 후보를 지지했던 표심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만큼 안보 예. 그리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한 자기 입장을 밝혀주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예. 특히 어떤 정책이 안철수의 정책이냐. 예. 이 곽박사님께서도 경제 전문가이시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이야기는 있었지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본인의 정책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지도 너무나도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2000년 미국 대선으로 돌아가 보면 예. 이 엘고 부통령이 네. 상당히 경쟁력이 있지만 마지막에 환경 그리고 그렇죠. 이 인터넷 하이웨이의 강자였던 예. 그렇지만 정책을 또 바꿉니다. 예. 이 경제 정책으로 맞아요. 바꾸다 보니 예. 결국 아들 부시 대통령에게 예. 대통령 당선자에게 나중에 후보에게 또 패하고 말지 않습니까? 근소한 차로 패. 그만큼 자기 확신이 있느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얼마만큼 문 후보, 안 후보, 예. 자기 확신이 지지층들을 붙드는 데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제 곽수영 뉴스 정면 승부를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에서 듣고 있으면 여러 가지 제가 힌트도 많이 드리는데 물론 문재인 후보한테도 힌트를 많이 드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정책과 4차 산업혁명의 중요 연계성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따로따로 이야기해요. 그만큼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다라고 지적받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아마 방금 말씀 자기의 목소리, 자기의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것 같은데 결국 안 후보의 지지층을 놓고 보면 이질적인 지지층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묶을 수 있겠습니까? 묶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중도에다가 보수의 표심을 얹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보수 표심이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 안보 또 16일 펜스 부통령이 예. 한국을 방문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드 배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예.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 동력을 무엇으로 가져갈 것인가 말씀 주신 대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후보 등록 이후에 선거 일주일 동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부터 정말 말 그대로 대선 후보로서 정면 승부해야 합니다. 예. 국민의당 이꼴 호남당 이꼴 40석. 이게 뭐 앞으로 60석 80석으로 늘어날 부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만 이 자칫 잘못해서 40석으로 한정되면은 말목을 잡을 수도 있겠어요. 그죠? 안정감이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보수 표심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흔들릴 여지가 있습니다. 국민의당 그리고 40석 그리고 이 호남당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안찍박 이야기가 나오는 프레임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거든요. 안찍박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향된다. 이런 발언을 보수 후보 쪽에서 내놓고 있는 이유는 안 후보의 보수 표심을 흔들어 놓으면서 다시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이 접근으로 풀이되는데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호남 쪽 유권자들에 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보수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안정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수 표심이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또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한편으로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중심의 투표 또는 의석수 중심의 투표를 하기보다는 후보자 중심으로 얼마만큼 이 후보자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래서 어차피 여소야대의 이 다음 대통령이 맞닥뜨려야 될 국회와 얼마만큼 협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느냐, 통합의 능력이 있는가도 함께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기회는 반반입니다. 안 후보가 과연 정면 승부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느냐, 능력을 보여주지 않느냐로 보여집니다. 그 통합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을 외치시는 분은 사실 따로 계시잖아요. 지금 통합 정부를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김종인 후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또 그 대세에 큰 영향력을 지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득표력에 있어서는 지금 나오는 지지율도 미미하기 때문에 파괴력의 특정 후보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동안 김종인 전 대표를 봐왔던 것은 뭔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부분, 적어도 정책적인 면과 이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영향력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앞으로 어떤 발언을 문 후보에게, 안 후보에게, 그리고 홍 후보에게, 유 후보에게 던지느냐에 따라서 상징적인 1, 2%의
2%의 초박빙 접전에서 예. 보수 표심에 호남 표심에는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이 들리고. 자, 후보 등록일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15일과 16일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지지율이 대선까지 간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떻게 앞으로 상황을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문 후보에게는 5%를 더 확장해야 되는 숙제가 놓여 있고요. 예. 안 후보에게는 찾아온 보수 예. 표심을 붙들어 놓아야 되는 그렇네요. 것이거든요. 문 후보로서는 통합이 가장 중요해 봅니다. 얼마만큼 중도 보수 정도까지도 외연을 확대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정교한 정책을 내놓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층이 떠나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예. 이 안 후보로서는 이 정당 지지율보다 높은 개인 후보의 지지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유한국당 또는 바른정당의 홍 후보나 유 후보가 아닌 예. 본인이 왜 보수의 이 이익까지도 이해까지도 대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예. 하지만 호남 표심은 떠나가지 않는 예. 그런 또 이중적 딜레마를 극복해야 되는 네.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문 후보는 뚝이 뚫어지지 않도록 방조를 다시 쌓아야 되는 문제가 있고 안 후보는 바닷물과 밀물이 섞이는 상황에서 잘 고기를 간수해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겠네요. 철학적인 해석까지. 아이고, 뭐 네, 너무 좋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리서치앤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